나는 아닌가. 나님의 후예들은 세월을 더듬어 길산 골짜기 굴민을 떠들어 가대를 잡고 성명을 냈다. 자, 나님 이병주. 그가 1965년 감옥살이를 마치고 늦깎이 문단에 데뷔한 등단작품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잠시 만났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영물을 외우는 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한영훈 선생의 다음과 같은 시. 타고난 새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타고난 새가 다시 기름이 된다는 사상, 너는 못 것이다. 새에서 진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무엇이든 하면 새가 나쁠 거다. 모두들 제가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장이라고 생각한 책에서 만든 식물로서 인간이 입는 옷의 때, 아니 인간의 때를 씌는 것이다. 어떻든 타고난 제가 다시 기능이 된다는 사상에는 고원이 있다. 나의 정신은 이 고원으로 해서 평안을 명한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영하 20도는 영하 31도보다는 더 차다. 서로 영하 30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하 31도보다는 덜 차고 안. 이병주의 세계관을 보면 그의 문학은 골짜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작가적 사명감이 무엇인지 살짝 엿보게 해준다. 이병주의 문학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앞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의 억압과 반자유주의의 사상을 포고한다. 사상이라는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왜곡하고 그래전에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한다. 이어서 한 장면을 더 그렇게 하자. 인간의 극한 상황이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둔 없다. 아침 세수하러 가면서 보니 천지는 백설에 뒤덮여 있었다. 높은 담벼락 위에 띄엄띄엄 배열된 붉은 벽돌의 옥상 위에 앙상한 고목에 갇히면서 은빛 눈이 흐뭇했다. 난 그러한 건물과 수목 사이를 그려 세면하고 가면서 오면서 북불 앞에 어떤 설국에 어떤 대학의 캠퍼스를 덮고 있는 것 같은 환각을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지금에는 너와 더불어 알렉산드리아에 있다는 환각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심자에는 너와 더불어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나의 그림자, 나의 부신과 공부하다는 환각을 키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 웃지 마라. 오죽한 황제는 이제는 환각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병주가 에로서 물감을 적시며 흐지는 역사의 깃발은 피로 그려진 얼룩과 흔적이다. 그 흔적에서 발현된 역사의 사물은 인간의 피맺힌 심장을 다시금 박동케 했다. 그의 소설적 세상은 나에게는 족이 없다, 오직 사망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데올로기의 총언을 이해가 됐는지 인간의 표준인 희생을 충원하여 혁명을 넘어 민주화 운동하고 민주의 꽃을 피우는 현진 흙을 발휘시켰다. 거기에 이병주의 소설은 소박하고 우렁찬 진실이 무한하다. 자, 그러면 대화소설 산하의 구절에서 이병주의 삶의 철학과 문학적 생물이 숨는 우물의 주제감을 내려놓고자. 누렇게 나락이 이어있는 들살고
빛으로 반짝이며 강해지고 있었고 멀리 갈수록 추상적인 단청색이 되면서 산과 산은 하늘을 이루고 있었다. 산아, 이 땅에 생을 가질 사람이면 좋구나. 나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두 이 산하를 화하는 것이다. 이미 이 종류는 산하로 되어버렸다. 살아있는 사람은 일단 산을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시신간을 온 곳에 있는 이동식의 가슴에 실을 닮은 구절이 보였다. 태양이 강해지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시도가 된다. 차지하고 그의 소설은 제가 있기로 이고동수이다. 조가의 사방에서 기와집의 운감방으로 마라도에서 지중해 알렉산드리아까지 바람이 되어 구름이 됩니다. 날인 이력분이 싫어 밤에 뜨는 벽이 되고 낮에 피는 낙달이 되어 전 하늘에 노을꽃을 피우나니 당신의 영혼은 이슬로 강물로 온 땅을 품어 이리도 살아서 줄입니다. 인간의 수국들을 나무의 땅에 꼭 피우려 이야기 불꽃을 불며 살다 간 방랑의 기조시여 이곳에 영원하소서. 다시 그의 위대한 어음을 되새기며 고개를 숙인다. 조금 없다. 다만 그 사나가 있을 뿐이다. 햇빛에 가면 역사하니 달빛에 물들면 휴가 된다. 역사는 생명을 기억하고 나는 골짜기를 기획한다. 장군이 북쪽에서 박양으로 창을 옮겨 되었습니다. 피아골 맑은 물로 꽃병의 목을 쥐어 열을 내릴 때 아담들 부송이 미소가 할걸음을 재촉하여 마중을 나온다. 성진야를 쏟아 뜨겁게 데펴지면 서리와 길상 우물가에 앉아 달빛을 끄다. 세월이만큼을 서강이 꽃산성 모퉁이에 신을 모습이 제차 따뜻 사랑채에 허기진 아궁이가 내 손뼉을 든다. 어디선가 대화의 타들이 소리가 들린다. 꿀 내린 옷의 향이 정갈하게 다가온다. 병사리에 있지. 추억은 살아서 수업 속에 눈수화가 피던 울타리며 버들잎이 떨어지던 연당이며 흔적은 도처의 산재에 있건만 거창을 지는 때때로 낡은 사물들 같이 예쁘시다. 황량하고 공허하게 없이 떠나 시체와도 같이 햇빛이 눈부신 들판도 그러했다. 모두가 지쳐반의 소유인을 기름진 땅. 여름밤이면 맹꽁이가 물어주치는 정답 땅이 가로 끝이 없는 만중홀판에 해질 황막한 상황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무슨 까닭인가? 아이들은 이 질문을 원치 않는다. 무거운 짐작같이 생각. 그래야겠지. 부잣집 나무 병신이 되어도 아니 될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소리는 미소를 띈다.
얻고 있는 것이 모두 꿈같이 짧은 생애에 덧없는 일이라면 너도 좋으련만 노인들, 장군들 마찬가지인 것을 기왕에 지난날 치열했던 불길을 흩어지고 지금 가슴을 짓누르는 마음의 맷돌은 드러내고 허한 대로 고통에서 놓여 남직도 하고만 뜻대로 아니 되니 인성의 본질인가 하고 서인은 한숨을 내쉰다. 내게 베푼 사랑은 진실로 할머님 한 분밖에 아니시던가. 내 할머님, 그리고 우리의 할머님, 또 할머님, 그들이 책상에 앉았던 이들 오늘날 7,800 재물은 없었을 것이며 그 옛날에도 7,800 재물은 없었을 것이다. 베푸는 사람 항상 무자비한 존재요 외로운 사람. 이 시간의 정상들은 끝내 베푸는 자리를 지켰으며 무자비한 군주였더라는 말이나 정상은 베품을 써도 안 되고 능력을 받아서도 아니 되느니 가을마다 곡식섬의 소수를 떼어야 했던 그 가는 손목의 과부들 어찌 참혹하지 않을꼬 천형의 죄인이로다. 마님! 문 밖에서 언녀를 불렀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냐 액자가를 들고 서인이 묻는 저기가 젖어 있는 것을 본 언니니 격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하루 동안 모르면 못할 것이 없는 여인에게도 눈물이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서인의 눈물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엎질냈구나. 네, 양막에 식었습니다. 드십시오. 약사를 내려놓고 기다린다. 서인은 쓴 약을 마신다. 잘해주면 약 보고 못하면 원망한다. 내 눈에 눈물은 며칠 동안 버릇없는 웃음이 될 것이며 불만의 얼굴 거역의 몸짓이 될 것이다. 약사발을 내려놓는다. 장소관은 아직 안 왔느냐? 근데 대답하러 오려니 얼른 나가야 하자. 잠깐. 안돼. 너희 아비는 열로 아예 안 될 것이고 마을로 내려가서 의대 2부 사택을 하는 장정 큰 사람을 불러오라. 네. 소달지도 준비하게 일러가. 서인은 앞에 명과 풍순이 얼굴이 풍파하나 나타났다. 의남회가 듣자고 했을 때 일상에게 시집하겠다고 했을 때 경고하였던 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래잡기 아무도 잡히고 잡는 사람은 없다. 내 여자와 한 사내의 얼굴만이 어두운 하늘의 외로운 달처럼 여기저기 톡모하니 떠 있을 뿐이다. 서인, 달구제실은 두썸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야겠다고 생각한다. 이튿날 아침 밤을 깨어나면서 연락을 했다. 다친 사람은 어찌 됐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모양입니다. 수술도 무사히 끝나고 선생님이 안부 전화 하시더만요. 정을 주물에 무슨 계획이고 마을 인심도 슬렁슬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고 그저께 친구라면서 큰애를 찾아온 학생이 있어요. 네, 진주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신하러 오지 않았나 싶은데 작성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쌍교사 구경을 하겠다고 어제 떠났으니 장수방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내 서울 가시는 일은 큰아이가 오면 떠나겠소. 그리고 저는 정 선생이 강도에서 무사한다는 기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보냈다는 일이 생각할까. 그래요? 그런데 소인은 침묵을 지킨다. 소라고 쏟는 그 침묵이다. 영화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은 무슨 추출을 하는 악령이기도 했다. 최씨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말단이지만 정식도 공모자 중 한 사람이다. 정식으로서는 아들을 준비한 조종을 파멸하겠다는 일념에서 어린 나이에 가담하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오늘 양다른 길을 걷고 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모자다. 그러나 그 점을 인정하는 것을 서인은 싫어했다. 정식이 역시 비무하게 도움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다고 하지만 서로가 다른 위치에서 상부상조한 것을 부인 못한다. 서인은 침묵을 지키고 연합은 기다리는데 하이스 계시 사실한다. 박동리의 대소설 토지 산물과 산사에서의 부분 남도무대 올려 기양의 종안과 박양량 평사의 진경을 추상해보았다. 첫째는 해그림자를 보며 모험을 찾아 나아가고 첫째는 시내물에 떨어진 구름을 몰고 가는 제 총지를 든다고 했으니 서인은 평사의 한양들 논두로 밑에 그림자를 신다. 박양에서 다시 고정을 읽으면 양지라는 서평 마을에 뜰높은 마리의 사람을 병긴다. 정복재 시인의 생각가 있다. 한국의 석학 윤재근 선생은 정복재 시인을 일컬어 산상의 시인이라 했다. 백제 영화 안에 위대한 자연을 애창하면서 인생살이 사람 마음에 진실된 결정을 빚내는 얼어뭉치다. 오탁된 부정물과 악취가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내 맑은 생명수로 아름다운 세상과 인생을 가꾸는 그리움의 세계이다. 살아생전 정복재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자, 정복재 시인을 열어 낭독의 풍악을 울려라. 정복재 시인의 석탄을 낭독하겠습니다. 1. 어쩌다 우리 인생들처럼 바닷가에 쌓여있다. 그들은 검은 무덤을 도시처럼 이루고 그는 사랑은 흘러가고 검은 바람이 흘러가고 아내는 바람물이 악어처럼 속살고 검은 물결이 나중에 속살고 어쩌다 우리 인생들처럼 바닷가에 쌓여있다. 2. 억만 년의 생성의 벼락소리와 천만 년의 변성의 파도소리와 하늘을 덮고 땅을 가린 원시의 앙성과 화산과 그때마다 구름같이 우우 달리던 두나들이 가뿐한 지침으로 흘러온 뒤로 요마루가 산맥의 먼 밑바닥에서 기모목이 되고 윤모목이 되어
검은 침묵 속에 죽었노라. 검은 침묵 속에 생성하는 꽃이었노라. 삶, 출발을 앞둔 국가나 마지막 영향을 준 종착역에서 우리가 조용히 들어갈 곳은 산이요. 당신도 딸인가, 나도 빨간 불타는 딸인가. 당신이 나를 태운 건 불타는 거니에 내가 당신을 태우니까. 우리가 들어갈 고향은 온통 딸기밭으로 빨갛게 불타오르는 강렬하게 딸기가 완전히 익는 끓는 밭입니다. 이것이 그의 문학적 앞입니다. 그러면서 대역사적 대중물인 시석탄을 물질 문명의 그릇에 담아 조망하기 시작한다. 그 불은 시인의 꿈이며 종말의 심판자의 꿈이기도 하다. 바로 공명의 이기가 관하여 냉엄한 감상의 해고를 하는 것이다. 자기 안의 우상과 이성의 예술적 욕구에 칼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랭고적 생의 원형에 대한 탐미이기도 하다. 섬진강을 낭독하겠습니다. 산두고 씹을 두고 복사구 피는 마을도 돌아 인정동 공을 천 그 들판 피날던 고기굽이 감동며 한대 물무비듯 흘러 나무로 가는 고운 성진강. 내 마음의 사랑이 물빛되어 당신을 떠나고 꿈꾸듯 졸면서 쏟아지는 강동원이 전라도 지나 경상도 땅 그 하늘 끼고서 가는 강가. 세월이 구름이 흐르듯 간실간실 나무로 빛도 고운 섬진강. 내 기쁨 내 손 이 강을 물길되어 당신께 안기리라. 그의 허공창은 중천의 헌화하게 뜬다. 세상에 울리는 그의 시야는 섬진강에 있으며 쌍대 계곡을 흘러가는 달빛 가락이자 대나무 숲의 파랑도였다. 그의 시조로부터는 음정과 박자와 리듬이 절묘하게 상징화된 화음과 인간의 실존이다. 이것이 그를 사람의 시인이라 일컫는 이유가 강력은 딱 있습니다. 피어가는 꽃은 아무래도 강력. 지나치고 나면 그 도중에 꽃이 피어있어. 잠깐만 멈추었어. 그때 펴꽃에 서로의 찬란한 그 빛이 오랫동안의 거운 뒤에 돌아가면 비뚤어진 구두에 가득한 비가 내리고 있어. 이제 꽃은 지고 지는 그 꽃의 인연은 오래 머물지만 저버린 꽃은 다시 피지 않을 것. 여술에서 손을 즐긴 사랑의 숲처럼 기억의 언덕 위에 즐겨서 흘러가는 바람. 지나치고 나면 그 도중에 작은 갈매기가 있었던 갈매기가 꽃과 같이 있었던
정몽재 시인이 사유하는 꽃을 향한 바로 내면의 중심에서 잉태하라되는 생명의 공명이며 예술의 근원으로 살아난다. 꽃을 노래하는 그의 시는 깊은 율려와 절제의 중심점에 있다. 이것이 그가 표상하는 낭만주의다. 소유를 등장하며 인간의 생명문화와 공존하는 힘을 발산한다. 이것이 정몽재 시인이 지향해가는 신학의 지평인가 싶다. 그러므로 그는 상상의 시이며 고독한 미학의 순례자였다. 빛의 영광, 정몽재 시이다. 찾아가는 이명준 나간에서 소설가 이명주, 소설가 박경리, 시인 정몽재 문학을 인간의 삶과 문학의 술에 실어 낭송의 이름으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소설과 시를 통하여 지나온 역사의 흔적을 회상하며 또듬어보았다. 나아가 문학계를 통하여 자연과 사람 간의 나눔과 힐링으로 생명운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직 남은 질문과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낭송예술의 또 다른 숙제로 남기며 여기서 아쉬운 답을 내린다. 부족하지만 장시간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골인 건 많았으면